오늘은 이제 상품 등록 시간이고 인사 먼저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 설명에 관련한 건데 거기서 갑자기 택배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죠? 채팅창이랑 제가 하는 얘기가 달라지고 근데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채팅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창업을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채팅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사실 지마켓 옵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우려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채팅창을 이 큰 화면에서 여기 원래 요쪽에 있었죠? 요쪽에 있었던 채팅창을 좀 없애자. 괜찮으면 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품 등록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상품 등록을 할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제 이제 중간쯤에 1.0과 2.0 관련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구분점이 조금은 더 있으셔야 되는 게 있어서 노출이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상위 노출이 뭐가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위 노출이 뭐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이제 발전하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뭐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부터 해갖고 여기에다 이제 광고를 어떻게 달 거냐 뭐 여기까지 이제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 노출이 어떤 게 좋은 거야,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이제 명제를 드리는 건, 정답을 드리는 건 검색 결과를 꼭 확인해라. 네.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시도해야 되는데 이 등록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디자인 작업도 있지만 상품명도 있고 카테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려면 1.0과 2.0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품이냐 아니면은 이제 옵션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그 상품 구성까지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구성까지 갈 때 개수가 나올 거고 그럼 이 볼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반드시 검색 결과를 꼭 확인하고 시도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할까 이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어저께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분리수거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번 주에 안 했잖아요. 설 때문에. 저희는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쌓여 있으니까 이제 버리러 가야 되고 그 버리러 가는데 내일 강의하는데 분리수거함이나 좀 해볼까 등록을 이건 어떻게 생겨 먹었지 뭐 등등등을 좀 보다 보니까 뭐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시기에도 딱 팔기 좋은 상품인 것 같고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오늘은 아이템으로 정했고 그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사는 해야 되니까 유진님 안녕하세요. 이누리님, 정우님, 그 다음에 에이스페이님 처음 뵙네요. 제니맘님 안녕하세요. 안양땡님 안녕하세요. 이동열님 안녕, 시엔스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안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는 사람은 많은데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면 보는 사람은 많은데 침묵이 오래 갈 때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전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한 40분 앉혀놓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막 보여요. 눈이.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막 설명을 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불안하게. 그러면 이해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좀 다시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보이는 거는 카메라 렌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알아듣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액션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40분 중에 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진짜 그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세대 분위기는 한데 채팅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빛이 흔들리실 것 같으면 이응을 계속 시대요. 이응 아시죠? 네. A, B, C, S, A, S, D 세 번째 있네요. 네. 이응을 막 치고 엔터를 쳐요. 진짜 눈빛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야 이게? 권건우님 이름이 맞나요? 처음 듣나요?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 뵙네요. 반가워요. 예진님 눈빛이 흔들린다고요? 정신 차리시고 몇 번째 듣고 있으면서 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아유 그 발음을 그건 빼셔야 돼요. 네. 앞에 있는 거 그쵸? 저도 욕합니다 그러면. 네, 보시면 이제 G마켓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먼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표명사를 먼저 이렇게 검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쪽에 이제 오시면 이렇게 쭉 오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형태들을 볼 수 있어요. 메모장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옵션을 짤 거냐 아니면 그룹을 짤 거냐 단품으로 팔 거냐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검색 결과 확인해서 1.0이냐 2.0이냐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단에 쭉 보니까 그 스마일 배송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창신 리빙 있고 시즈 세븐 이렇게 있는데 스마일 배송은 조금 뭐 배제를 한다라고 쳐도 비닐봉투니까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분리수거함이죠. 요렇게 2.0으로 짰다인 건데 그럼 이 사람은 1.0으로 짠 거냐 할 때 클릭하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옵션에 추가 금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2.0 등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 등록한 거랑 2.0 등록한 거랑 1.0으로 등록을 해도 옵션이 없으면 추가금이 없으면 2.0과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2.0 등록을 하신 거고 근데 이 옵션을 좀 넣어줘야 되니까 1.0의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한 거죠. 가중치는 받으면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내려오니까 똑같이 연간상품 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냥 2.0이 대세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를 세트로 팔지 않고 여기를 그룹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여러 가지 종류를 표현 안 하고 이분처럼 추가금은 없을 건데 추가금이나 이런 건 없을 건데 일반 그다음 플라스틱 캔병류 종이류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4칸인가 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4칸을 내가 쭉쭉쭉쭉 나열을 할 때 추가금을 주지 않고 같은 리터니까 어차피 뭐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뭐 문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선택하게 좀 구매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1.0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여기를 색상으로 넣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추가금 없이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인 건데 이분 거 이제 상세 페이지 잠깐 내려가 보면 뭐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스크롤 내리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쵸?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옵션에서 이런 식의 선택의 어떤 요건을 줬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그런 요건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선택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야. 처음부터 예상은 하지 않으셨나 봐. 여기쯤에 인트로 끝나고 한 여기쯤에 1번, 2번, 3번, 4번 나오면서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병류, 종이류 이렇게 딱 표현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 이걸 색깔로 구분해도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짜놓으면 좀 괜찮은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신리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단 얘를 파는 거죠. 그리고 연간 상품 쪽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보니까 프랑코 사이드 테이블 휴지통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일반 휴지통을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함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짜신 거예요. 아래쪽에 내려보면 상세 페이지가 역시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단품이니까 이렇게 온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가정을 좀 할게요. 이분이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옵션을 전부 다 추가할 수 없는 2.0의 상품 등록에 옵션을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화이트로 해놓고 뭐 레드 그 다음에 블랙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거를 다 따로따로 등록해갖고 연간 상품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1.0이라 2.0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세 페이지 안에도 이분도 역시나 색상을 좀 나열해주고 얘를 선택했을 때 그 색상이 이렇게 쭉 나열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머릿속에는 나의 구상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고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2.0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옵션에 추가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1.0에 추가금을 선택을 안 넣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태 페이지를 내가 구성을 할 때는 내 옵션이 어차피 보이는 거니까 1.0으로 할 거면 옵션을 짜는 거고 2.0으로 하면 그룹을 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옵션 바에서 보일 거기 때문에 선택 리스트 정도는 미리 좀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 근데 나는 그냥 아예 단품이면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상품명에 어떤 것들을 넣어줄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 떠나는 거겠죠. 그죠? 상품 등록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ESN 플러스 들어오셔서 상품 등록에 상품 등록 2.0, 내가 만약에 그냥 1.0을 등록할 거다 하면 상품 등록을 이렇게 클릭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2.0을 등록을 할 거니까 2.0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탭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 이제 옮겨가면서 등록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있는 필드 값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채우기 시작하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인정, 이거는 뭐 아까 약간 멍멍이 저렇게 딱 넣어놓기는 했지만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요거 제 화면 안 돌려드렸군요. 네. 요거예요. 요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는 분들이 처음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채워서 가는 거야. 채우면서 가다 보니까 한 처음 하시니까 어디까지 오실 거냐면 한 이쯤까지 오실 거예요. 이쯤까지 딱 오셔갖고 얘를 딱 열어서 얘를 작성하는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거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그아웃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열고 이걸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미지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필드 값을 다 정의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얹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이제 들어와 갖고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상품 등록한 거 거기에 이제 댓글 막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분이 이걸 하다 보면 이 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팁을 늘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초기화가 된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료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의식적으로 좀 해줘야 돼. 내가 좀 오래 했나? 왜 우리 포토샵 하다가도 날라가면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씩 탭을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래도 초기화는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임시 저장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알고 있고, 이거는 이미 저희가 지마켓 글로벌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막 이제 척척 해가지고 넘기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감안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제가 해놓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메모장 하나를 켜놓고, 저는 엑셀로 해요. 엑셀로 하는데 하나를 꺼내놓고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쪽에 필요한 필드 값을 미리 정리해놔요. 미리 정리를 해놓고 사실상 이쪽에다 등록을 할 때는 얹히는 정도의 수준인 건지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를 고민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필드 값을 먼저 해놔라. 카테고리 먼저 선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카테고리가 어딘가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다 분리수거함을 치고 뭐 딱 봐도 키워드가 거의 하나로 뭉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스마일 배송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생활용품에 청소용품에 분리수거, 이거 외에 다르게 등록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메모장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가 생활용품에 청소용품에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렇게 적는 거죠. 분리수거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은 어떤 상품명을 썼는지 그냥 일단 가져와. 벤치마킹은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명 가져와도 돼.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져와요. 얘는 비슷한 것 같고, 그죠? 근데 얘는
스탠드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얘는 재활용이란 말이 들어간 거고 얘는 커버란 말이 들어간 거고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요. 그냥 가져와. 고민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넣어놔요. 그러면 중복되는 애들이랑 내가 쓸 수 없는 키워드를 조금 지워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휴지통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수거함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거에 리사이클 괜찮은 것 같고 폴드, 접이? 내 건 접이가 안 되는데 리터 적어주는 거 3단을 적어주나? 뭘 적어줘야 되지? 약간 이런 개념들. 그래, 아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해야 돼요? 키워드 좀 뽑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이버 광고 들어오셔가지고 분리수거함 검색하시고 조회하기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모바일에 있는 거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 네, 조회수 정렬이에요. 그러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엑셀을 다운받아. 받으면 여기에 여기 띡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 여기 올려놨네요. 용차님이. 잠깐만. 네. 이렇게 하고 띡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지워줘야 돼. 음식물 처리 필요 없잖아요. 잠깐 막간을 이용한 엑셀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열을 선택할 땐 컨트롤 스페이스죠. 그리고 이렇게 지워줘요. 그 다음에 클릭수도 이렇게 지워주죠. 자, 그러면 내가 좀 보고 싶은 검색수, 조회수와 클릭률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PC도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워. 모바일만 기준으로만 볼 거야. 이 상태에서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식물 처리 필요 없죠. 틈새 수납장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우다 보면 내가 원하는 녀석이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분리수거함보다 특이한 거는 가정용, 재활용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잘 된다. 그 조회수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주고 분리수거함이 0.7 하나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분리수거함은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그 외 실외에 하는 그 분리수거함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넣기는 넣을 거지만 어차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굳이 내가 얘를 넣어야 될까? 라고 할 때 필요가 없죠. 그죠? 없애주고 변기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지워줍니다. 지워져요. 결국에 지우다 보면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쟤네들밖에 없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리터별로 해갖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양이 있나? 좀 봐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리면 쓰레기통은 리터를 따지는데 뭔가 분리수거함 관련된 같은 거는 뭔가 없는 것 같고 종량제 쓰레기통 이것도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더 내려본다 한들 괜찮은 키워드가 분리수거통 요 정도 하나 그리고 또 내리다 보면 3단 분리수거함 그럼 아까는 리터는 아니고 여기는 3단으로 얘기하는 건 얘네 이 소비자의 욕구는 이게 뭐 위로 3단이냐 이쪽으로 3단이냐 이 개념이 아닌 것 같죠. 그죠? 보통은 플라스틱, 캔, 그리고 비닐, 그리고 페이퍼인데 4단계로 다 나누면 보통 페이퍼는 한 곳에 이렇게 좀 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 이제 분리수거함 이렇게 해갖고 뭔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보니까 한 2200 정도가 뭐가 있냐면 대용량 분리수거함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 분리수거라는 게 있고요. 그죠? 조금 더 아래로 쳐다보면 괜찮은 것들이 많긴 한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밑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딱 다 지우고 그러면 여기에서 3단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플라스틱 하나가 있었고요. 기억력 좋으신 분 하나 뭐 했었어요? 대용량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명이 그래도 가장 좋은 상품명을 표현할 수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와. 그랬더니 여기에 재활용이 있죠. 이분은 가정용이 없었던 거야. 가정용. 분리수거함, 리사이클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어요. 60m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보통은 이제 3단이기 때문에 3단은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나는 플라스틱 넣을 거냐, 대용량 넣을 거냐 인 건데 이런 상품을 가져오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겠죠. 아닌가요? 그냥 용가는 통뼈라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런 검색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분리수거함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상품이 잘 나가느냐를 쫙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저런 상품이 나가죠. 그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런 상품 괜찮겠구나.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는 거죠. 한 곳에 몰아놓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사실상 이 상품을 하고 추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품들인 거지.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내가 저 상품을 그냥 막 한 곳에 다 담는 거를 그냥 기준으로 하겠어. 뭐 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칸막이로 된 걸 하겠어. 그것도 사실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단에 어떤 상품들이 괜찮은 건지를 기본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다라 한다면 대용량의 3단 분리형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을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용량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몇 리터인 거야? 이거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네이버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네이버에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쳐봐요. 키워드 추천에 용도에 장복이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리터를 표현하진 않죠. 다시 넘어와서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눌러보면 역시 단수 여기 밑에 보니까 용량이 맨 앞에가 뭐가 온 거예요? 50에서 60리터가 온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두 번째에 있는 70리터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화면이 조그마죠, 그죠? 몇 리터가 지금 상위권에 떠져 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건 딱 봐도 이제 60리터이긴 한데 선호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등록일이 21년 11월이에요. 그리고 후기가 뭔가 정형화돼 있어. 뭔가 너무 정확해.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냥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두 번째 판매자 보니까 리뷰 1등. 이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팔았죠. 14년부터 팔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뭔가 리터를 정해놓지는 않고 요 밑에다 이렇게 3P 해갖고 요렇게 뭐 교환하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클릭해서 보진 않을게요. 네, 여기도 3P짜리 이렇게 일본 거는 한번 좀 들어가 보셔갖고 몇 리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21년 12월이죠. 신규 등록해서 올라온 상품들 별로예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 봤더니 160리터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로 나누죠. 하나당 한 40리터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가서 다 하나씩 보세요. 만약에 파실 거면. 여기 봤더니 35리터. 이건 좀 작죠. 그죠?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대충 느낌 오는 거잖아요. 몇 리터예요? 40에서 무조건 60 사이를 찍어야 된다. 그런 상품이 아니면 조금 힘들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에서 한 60리터짜리의 상품을 내가 가져오겠다. 상세 페이지에 저거를 조금 대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60리터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는 점. 그런 다음에 바로 넘어와 갖고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마켓 보셔야죠. 분리수거함 이렇게 쳤더니 여기는 아까 봤던 약간 45리터? 35리터? 아까 그 3단이죠? 그분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60리터짜리가 있고, 그 3단에 아까 비슷하게 생겼던 그 165리터 막 이렇게 표현했던 그분이랑 또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3단은 역시나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80리터짜리가 갑자기 띵 나왔고요. 또 80리터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60리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리터까지 가는 거야? 80리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최근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여기에서 내가 이 비닐봉투군요. 네. 비닐봉투네. 비닐봉투예요. 네. 60리터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와서 이 사람은 또 몇 리터인가, 이 사람은 몇 리터인가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 규격으로 40에서 한 60 정도 사이가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짰어. 뭐 하셔야 돼요? 기본 정보 들어오셔갖고 여기에다가 그 검색을 좀 하셔야 되겠죠? 분리수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하나 나왔죠. 그냥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옵션은 이제 뭐 미리 선택을 위해서 저 ESN 카테고리를 했기 때문에 지마켓도 그렇고 따로 뭐 찾을 필요가 없죠. 네. 이건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쭉 한 거예요. 그죠? 해놨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서 이제 상품명 넣어야 되잖아요. ESN 브랜드랑 브랜드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브랜드가 없어. 넣지 마세요. 네. 내가 브랜드가 없으면 넣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브랜드가 있어. 그러면 넣는 건데 뭐 분리수거함이 브랜드 딱 뭐라고 하냐면 그 분리수거함 딱 이러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혹시? 그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품들은 보통은 이제 뭐 뒤늦게 이름을 매겨줘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웬만하면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오는 게 맞기는 한데 저거를 지금 이제 와서 막 꼭 필요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상품이라 이거죠. 그죠? 브랜드 관련한 거는 제가 언제더라? 한 그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 달 상품 등록 그 라이브 영상 다시 보시면 브랜드 관련한 거 엄청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눈 흔들렸죠, 그죠? 네, 브랜드 넣는 거 알려달라.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다 하면 이게 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만약에 여기에 치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여기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 등록하는 방식은 ESN 문의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ESN 플러스 문의 쪽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있냐? 여기 브랜드 생성 요청 보이시나요? 네,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상표 그 받은 거, 상표 출원서 이걸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 갖고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품에 그 뭐라 그래 브랜드가 명시되어 있냐 이것까지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스킨 인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스티커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왜 포장재에 그냥 박스에 이게 붙어 있는 브랜드 그 로고 같은 거 그런 게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것까지 있으면 나이스하긴 해. 근데 보통은 이게 핵심이죠. 요거 이렇게. 네.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키프리스 들어가서 상표 등록하시고 내가 그걸 받으면 이제 그걸 어디다가 상품 등록할 때 승인이 나면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나온다라는 거야. 아까 이 사람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게 치면 삼성전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브랜드에 넣어놓으면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검색 상품명이 25자 띄어쓰기 포함이잖아요. 25자를 내가 이렇게 넣을 거야. 근데 여기에 브랜드가 하나가 이렇게 붙는 거야. 파란색으로 이렇게 붙어. 가로는 붙지 않아요.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게 같이 검색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브랜드 등록을 안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 브랜드를 내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명을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겠죠. 네. 그건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하고 넣은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저렇게 브랜드처럼 글자가 세 글자면 상관없는데 브랜드를 되게 희양찬란하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뭐뭐 아일랜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막 7자 막 이렇게 되면은 상품명 몇 개 못 쓰는데 여기다 앞에다가 7자를 넣고 시작하는 거야. 아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없으면 안 넣는 건데 있으면 넣으셔야 된다. 네.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미리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찍 복사해서 그냥 넣는 거죠. 그죠? 네. 잠시만 왔다 갔다 한번 할게요. 네. 꺼질까봐. 네, 이렇게 왔고 그러면 44바이트 뭔가 더 쓸 수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얘는 검색이 됩니다. 얘는 검색이 되고 얘는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수정이 계속 가능하죠. 밑에 있는 거 프로모션명. 얘는 알려드린 것처럼 상품명은 한 개의 물건이 팔리거나 한 개의 물건이 판매되거나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수정이 불가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품명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판매기간 선택하시고 판매 가격은 뭐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옥션이랑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각각 넣는 겁니다. 옥션은 16,900원, 나는 G마켓은 15,900원에 등록할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판매자 부담 할인은 하는 게 아니다. 늘 얘기 드리죠.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옵션을 선택할 것도 아니고 판매자 할인을 넣기 시작하면 뭐라 그랬어요? 판매자 할인을 넣으면 판매자 할인을 넣으면 내가 2만원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판매자 할인을 만원을 준 거죠. 자, 수수료는 어디서 뗀다고요? 네, 2만원에서 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된다. 요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넣지 않습니다. 네. 수수료를 더 줄 이유는 뭐 굳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채팅창은 제가 요거 기본 정보까지 끝내고 볼게요. 재고 수량은 이제 미설정 시 9999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구매 허용 수량도 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죠. 구매 혜택에 이제 사은품 정도 괜찮은데 있으면 적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 옛날처럼 막 진짜 촌스럽게 여기 빠른 배송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네. 뭐 특별한 배송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리고 여기 또 절정인 게 이거죠. 사은품 없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의미 없어. 점수에 전혀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넣지 마셔요. 진짜 있으면 넣는 거고요.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는데 보통 이제 분리수거함이 제가 할 때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KC 받으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인증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좀 넘어오면 이제 안전인증 정보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생활화학, 살생물 제품 신고 대상 아니죠, 그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원산지는 국산이면 국산, 수입산이면 수입산 알아서 적으셔갖고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실 거니까 이렇게 중국 선택하고 1단계가 끝난 겁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탭이 옆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해되죠? 여기까지 해갖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루트를 따라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어놨던 거를 그대로 기입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는 없는 상태였죠, 그죠? 채팅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들끼리 막 열심히 얘기하셨네. 제가 유진님 거는 이제 일부러 중간에 읽었는데 넣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서 고맙죠? 네. 그리고 이동열님 키워드 브랜드가 중요시되는 상품은 네이버에서 엔터를 치셨군요. 네이버에서 브랜드끼리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럼 결국 가격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 브랜드면 상관없죠? 그죠? 내 브랜드면 상관없죠. 내가 내 걸 묶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격 싸움이면 내가 내 거를 최저가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것끼리도 이제 가격 싸움이 될까봐 그걸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가 등록해놓고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금액 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묶이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묶이는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요즘에 브랜드 패키지 신규 상품, 신규 브랜드 기준으로는 그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분리수거하면 자동으로 묶이는 카테고리에 해당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브랜드를 앞머리에 써줬을 때 동시 등록하면 한꺼번에 싹 묶이는 게 맞는데, 그러면 내가 이 상품명을 어느 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 비교가 생성이 될 때 최저가 기준으로 그 상품 가격 비교 카탈로그명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타 사이트는 그래도 쿠폰이 적용이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상품과 동일 기준으로 내가 상품 등록을 했다면 이게 뭔가가 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를 일단 맞춰놓고 그 상품명 기준으로 세팅이 되게끔 카탈로그 생성이 되게끔 맞춰놓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쿠폰이 적용돼도 그 가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리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놓고 뭔가 가격 비교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보이면 잘 됐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판매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등록단에서 지금은 동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외부에 있는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브랜드끼리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국 가격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희경님이 그렇죠. 브랜드 매칭된 것들의 이미지는 제 거인데 해당 상품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네, 브랜드가 내 건데 딴 사람이 낑긴다고요? 그러면은 그 채팅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내 건데 저 사람이 썼다. 그리고 내가 저작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 사람이 내 이미지를 썼다라고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바로바로 빼줍니다. 네. 그리고 상표권만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 다 가능하죠. 별 얘기 없었군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상품 등록이 두 번째 단계 노출 정보로 갑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미지 썸네일 넣으셔야겠죠, 그죠? 근데 내가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중국 이미지 그대로 쓰는 것보단 웬만하면 내가 촬영한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죠? 제작물이라고 하나요, 용 차장님? 저작물이라고 하나요? 저작물로 하는 게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그게 훨씬 더 사진도 이쁘고 구매를 좀 촉진시키려면 기막힌 한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게 썸네일. 이걸 1000짜리를 해주셔야 돼요. 1000짜리 이렇게 밑에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설명을 안 했네요. 네, 넘어가요. 했으니까 넘어가요. 썸네일에 1000짜리 가로 1000 세로 1000.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싹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드는 게 그 정책이에요. 유행이 아니라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좀 찍고 싶다라고 하고 이런 장면도 괜찮을 것 같아. 기가 막히게 이런 약간 배치가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상품들을 사면서 배치랑 공간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사진이 완전 나이스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이제 이렇게 수납이나 뭐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이제 이걸 막아서 냄새도 좀 차단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짱인 거죠. 그죠? 실제로 넣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 컷이 굉장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내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고 하면 보통 상품명에서 발견이 다 돼. 하지만 굉장히 많은 판매자에 이걸 다 읽어봐요. 그냥 이걸 싹 다 읽어. 싹 다 읽으면서 단어를 취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상품을 사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컨텐츠화 시키는 게 뭐다? 썸네일, 상품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넣어야 돼. 그런 컷들을 좀 넣어주고 상세 페이지 넣어야 돼. 에디터죠.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 쫙 막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뭔가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 하니까 그 텍스트랑 이미지 넣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태생은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설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미지를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조금 제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나 방식은 김대용 차장님이 그 이베이 맞죠? 아직 이름이 ESM 에디터로 바뀌었군요. 네. ESM 에디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대용 차장님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그 시간에 요거 오셔갖고 자세하게 배우시고 저는 그냥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격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날 이런 것까지 막 다 하시면 조금 시간을 많이 뺏기시더라고. 이렇게 해요. 상세 페이지 가로는 860, 세로의 한 단락은 2580, 개별 용량은 10MB, 그다음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고 총 길이는 4만 픽셀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 이럴 필요 없죠. 한 개 이미지가 10메가 넘어가면 그거는 안 넣는 게 맞아. 버리고요.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컨텐츠를 100개 넣는다고 버리고요. 자, 되게 중요한 거 여기 있죠. 그렇죠? 3개만 외우시면 돼. 가로 사이즈 860에 세로는 한 개의 이미지가 2580인데 이거 빼곡하게 채울 거야? 아니죠. 그냥 2550 아니면 2500 정도로 제작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김대용 차장님이 그때 얘기해 줄 거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딱 16덱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그 설명도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맥스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기만 하고 2580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외워두시기만 하고 저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업로드 뭐 하는 방식으로 사진 찍으면 내 PC에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이미지 호스팅 있는데 우리들은 뭘 민다고요? 이미지 호스팅을 민다고요. 이미지를 오래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 드라이버를 또 활용을 하니까 타 사이트를 활용할 때도 조금 용이하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도 굉장히 간단하게 덮어 씌우기를 활용할 수 있고 등등등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이미지도 이 규격에 맞춰서 미리 다 해놓으신 다음에 호스팅에 올려놓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셔갖고 그냥 가져오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는 거지. 인제 와갖고 이미지 막 인제 쓰고 있고 텍스트 쓰고 있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꼭 미리미리. 그래서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오랜만에 기분 좋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나? 어딨지? 지웠나? 요 맛존도 있네요. 예전에 이제 막 했던 것들인 건데 여기엔 없나? 두건 샴푸. 이걸 보면 되겠군요. 요런 것들. 이거 미리미리 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런 거. 어렵잖아요. 보통 겪는 게 이런 거라니까. 처음에 내가 문구를 뭘 쓸지를 하나도 결정을 안 해놓고 어떤 이미지를 쓸지도 생각도 안 해놓은 거야. 그래 놓고 뭐 하시는 거냐면 그냥 ESM 이렇게 딱 틀어놓고 여기서부터 채우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1시간이 저도 1시간 만에 못해요. 이러면 죽어도 못하지. 김대웅 차장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냥 여기서부터 이미지로 만들면서 하면 못할 거야. 못하잖아요. 네. 아무도 못한다고.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해. 그러니까 기능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지장 기능이 없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다. 근데 보통 미리 모르니까. 근데 웬만하면 밖에서 미리 다 해두고 오셔야 됩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런 거 미리미리 써놔야죠. 그죠? 미리미리 해갖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그 일반 생활 잡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냥 일반 생활 어딨죠? 없나? 찾기가 힘들군요. 그 기타를 그냥 찍어야 되는 게 맞나?
여기 있네요. 네. 그냥 기타 이렇게 찍으면 보통 품명 아니면 모델명 물어보거든요. 상품명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뭐 브랜드를 져줬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대용량 분리수거함 아니에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조금 해두셔갖고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이러고서 있는 거지 이거를 인제어갖고 막 다 적고 있다? 야 그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뭔가 상품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이거는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상품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넣는 거지만 내가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래도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거를 내가 볼 때는 리스트업을 한다라고 보는 거야. 네. 그거를 지금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셔야 돼. 집 하나 고르고 차 하나 사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품을 하나 등록하는데 내가 이 상품을 하나를 잘 기획해서 컨텐츠로 만드는 순간 이게 나한테 되게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충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보면서 등록하는 시행착오를 그래도 머리 터지게끔 겪어야 돼 사실은. 겪으면서 계속 단련되고 그게 되다 보면 한 사이트가 완성되면 다른 사이트 같을 때 되게 콧방귀 나오거든요. 아이씨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면서 이겨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뭐 요즘에 이동국이 이겨내 막 이러던데 이겨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셀러잖아요. 네. 이거를 언제까지 막 몰에 의지하고 몰이 제공하는 것들을 그런 서비스가 되게 고퀄리티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겪다 보면 이 얘기가 언제 기억날 거냐면 3년차 막 5년차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때 걔가 했던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저도 10년차 셀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뭘 다시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에이스페인 여기 있구나. 브랜드 품목 추가 어디서 추가하는지. 오케이. 여기 이제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 ESM 문의가 있어요. 플러스 문의 요거를 클릭해요. 여기에 보면 브랜드 생성 요청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 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 엑셀 다운로드 하라고 여기 이제 링크 줬잖아요. 이 링크 이렇게 찍 해가지고 이제 싹 붙여넣으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하고 띡 떠. 뭐 나파운드 나오고. 네? 다? 네. 여기까지요? 뒤에 그 엑셀 파일명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찍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한 인쇄가 이거 얘기한 거야. 1근이야. 근데 선택 첨부로 바뀌었네요. 얘는 필수였거든요. 좋네.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 있으시면 되네. 상표 등록증.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잠깐 내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정정. 그때 이거 첨부하라 그래갖고 저도 제 상품에는 원래 그거를 해놨거든요. 그 금형을 떠갖고 아예 거기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겉포장지에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제출하니까 그것도 승인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다시 와서 이미지 다 넣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다 넣고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죠. 그렇죠? 보면 이제 발송 정책을 넣는 건데 몇 시까지 내가 오늘 발송할게 보통 당일 발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발에 대한 개념인 건데 고객도 이거를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타 사이트도 죄다 이 모양으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당겨져 오는 것 같아. 그래,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거 솔직히. 근데 뭐 보통은 요즘에 택배도 그렇고 워낙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죠. 네, 몇 시까지 마감 칠 거야. 내가 만약에 택배랑 계약을 한 게 뭐 15시에 택배 아저씨가 오는 시간이야. 그럼 내가 적어도 3시간 정도는 포장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문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신규 등록하셔갖고 당일 발송에 12시 찍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12시 3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 클릭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제 여기에 리스트가 뜨실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 도서상간지역 배송 여부 가능 하셔야죠. 불가능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네, 택배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요즘에 CJ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롯데
롯데가 희망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이제 출하지 선택하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야. 관리를 누르세요. 관리를 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요. 그냥 바로 외우세요. 관리를 누르고 뭘 누른다? 신규 등록이 아니라 판매자 주소록을 누른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필드를 다 채우세요. 채워요. 채우고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채우고 다 채우고 나서 기본 방문 수령 주소 반품지가 다르면 이거 클릭하는 거 아니고요. 방문 수령 어차피 발송지가 거의 똑같으니까 보통 이건 체크를 하거든요. 저장을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리스트가. 얘를 선택해 갖고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에 인재서. 굉장히 특이한 거죠. 출하지명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아래쪽에 기본 여기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 아까 된다라고 설정했잖아요. 여기 3,000원 보통 항공료가 3,000원 그 다음에 요즘 도서상간 지방이 거의 대부분 7,000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본 출하지로 설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본 얘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리스트가 막 뜨지 않아요. 바로 등록하면 여기에 리스트가 바로 뜨지 않아. 근데 이 밑에는 바로 떠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여기엔 또 바로 떠. 이 리스트에. 근데 여기는 잘 뜨지 않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0분, 1시간 길면 요 정도 걸리거든요. 네, 최초 등록일 때는 웬만하면 들어올 거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2.0에 드디어 생겼네요. 공지 떴던 거 상품별 배송비 정말 고맙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배송비 설정을 하시는 건데 요번에 또 공지 떴던 건 수량별 차 등의 배송비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생성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ESN 플러스 문의 있죠? 네, 그쪽에 가셔가지고 조금 문의를 같이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매자 주소록을 넣고 반품이에요. 반품 주소록을 넣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발송한 택배사입니다. 발송한 택배사 반품 교환 택배비예요. 편도 기준이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5,000원을 넣으면 길게 설명 안 해요. 10,000원이 청구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내가 이거 5,000원을 넣으면 10,000원이 청구돼. 근데 옥션은 여기다가 5,000원을 넣으면 고객한테 10,000원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 7,500원이 청구가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수정을 한번 들어오셔갖고 옥션 이거를 얼마로 바꾸셔야 되냐면 이렇게 7,500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바꾸니까 10,000원 청구되더라고요. 네. 옥션은 내가 설정한 게 여기 써있어요. 옥션 원배송비가 2,500원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뭔 짓을 해도 옥션은 원배송비를 2,500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6,000원이다 5,500원이다 예를 들어 5,500원 여기 얼마 적어야 돼요? 3,000원 그죠? 그리고 내가 6,000원이다 그럼 여기 얼마 적으셔야 돼? 3,500원 이렇게 적는 옥션만 지마켓은 아니고 예.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나중 가갖고 왜 금액이 덜 들어와요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면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 자 54분으로 한 번 더 왔다 갔다 네. 탭 하나 끝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되네요. 네. 추가 정보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용할 만한 기능 관리자 코드 괜찮아. 나만 알아볼 수 있거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건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채우시면 돼. 100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보통은 이제 그 창고에서 내비게이션 짜놓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또 좋긴 하잖아요. 그 물류의 코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효일이나 제조일자 넣어주시는 거 좋죠, 그죠? 보통은 제조일자 기준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상품 무게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좋기는 한데 굳이 넣으실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 근데 해외 배송이 가능한 상품인 것 같아. 그러면은 무게를 좀 넣어주셔야 그 책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넣기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전혀 관계 없어요. 이 세 번째 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할 거야? 노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두 개 다 어차피 등록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도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옥션은 적용하지 마세요가 따로 라디오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 역시 저건 뭐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 비교에 노출할 건데 옥션 상품에는 쿠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줘. 내가 최초에 등록한 이 가격이 요 가격이요. 요 가격이 쇼핑 가격 비교에도 똑같이 표현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런 설정이에요. 지마켓은 그게 없어요. 지마켓은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옥션은 이렇게 하고 얘는 이게 안 되니까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힘드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옥션은 동일 가격으로 노출된대. 그래서 뭔가 내가 가격 비교 생성할 때 굳이 얘를 가격을 높여놓을 필요가 없어. 근데 G마켓은 여기에서 한 6에서 7% 쿠폰이 붙을 거 예상하고 심하게는 한 15%까지 붙으니 그럼 여기에서 한 15% 정도를 더 업해서 등록을 해볼까? 그냥 시원하게 20% 정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8,900원 이렇게 등록하는 거겠죠. 맞아요? 맞죠? 응. 이렇게 등록하는 거야. 왜? 나는 이거 적용할 거거든. 그리고 나서 얘는 적용하지 마세요 할 건데 G마켓은 적용될 건데 만약에 이게 쿠폰이 많이 적용되면 내가 목표한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비교의 생성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래 내려서 사이트 부담 지원한 일은 가끔가다 카테고리 전체가 쿠폰이 꽂힐 때가 있어요. 한 10% 쿠폰이 꽂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판 거야? 지금 2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니? 네, 여기요. 자, 내가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만원 쿠폰이 붙었어요. 너무 많이 붙었죠? 50% 쿠폰이 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만 원에 15%를 내가 부담하는 거야. 나머지 85%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G마켓 글로벌이 부담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또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빅스마일 데이나 빅세일 있잖아요. 빅스마일 데이 뭐 이런 거. 빅스마일 데이 맞죠? 네. 요거 행사잖아요. 행사. 이거는 따로 팝업 창이 떠요. 참여를 물어보죠. 참여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참여할게요 라고 이제 동의를 하시면 내가 저 위에 있는 거 만원 쿠폰이 또 꽂혔다고 칠게요. 50% 쿠폰이 막 꽂힌 거야. 이때는 15%가 아니라 50%를 내가 부담. 50% 누가 부담? G마켓 글로벌이 부담.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만원보다 더 많은 할인,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갖고 G마켓이나 옥션이 이런 행사 기간에는 더 많은 쿠폰을 적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의한 쿠폰에 대한 것만 내가 50%를 부담하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용해도 됩니다. 나는 그게 싫어.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웬만하면 이런 쿠폰은 거의 다 가죠. 그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가 있었어요? 배송비 무료 배송이었으면 배송비 3,000원이면 반품 배송 6,000원 적어야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야? 무료 배송이었으면 배송비 3,000원이면 그렇죠. 네, 맞죠. 아니죠. 3,000원 적으셔야죠. 네, 그러면 6,000원이 청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써져 있잖아요. 배송비 무료일 경우. 여기 보면 원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G마켓은 반품 배송비 곱하기 2니까 내가 여기다 3,500원 적어놓으면 7,000원 청구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배송비 부분 다시 설명 부탁해달라고요? 어떤 부분을?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배송비?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네. G마켓은 내가 3,000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료 배송일 때 6,000원 청구되는 거고요. 그죠? 응. 그리고 내가 출고를 하는 시점에서 배송비를 3,000원을 유료 배송은 3,000원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럼 나 여기다 3,000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00원 청구되는 거잖아요. 맞죠?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옥션은 내가 여기다가 그 무료 배송인데 총 배송비는 내가 반품 비용을 6,000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6,000원 빼기 2,500원 한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라고. 오케이? 네, 3,500원 이렇게 적는 거겠죠. 그쵸? 맞아요? 왜냐면 옥션은 원배송비를 내가 무료 배송으로 했지만 얘가 2,500원으로 계산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읽지는 않지만 저런 이야기들을 막 써놓고 관련 업종에 일하셨던 분인가 봐요. 네.
뭐야 어떻게 저렇게 업체명도 알아? 저런 이야기들을 써주고 계신데 그거는 본인이 네, 스스로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이트 부담 할인에 저는 G마켓과 지구라는 동의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이송님이 아까 옥션에서 원배송비를 3,000원인데 반품에 5,500원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영역에 내가 500원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3,50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동열님 중복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주에 반품할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송비의 그 제주도를 3,000원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 주문 들어오거나 반품 들어온 이런 쪽에 리스트를 우측으로 쭉 당겨 보면 원배송비 옆에 그 항공료 붙은 게 보일 거예요.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떼먹을 리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요즘에 그거 떼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전체적인 추세죠. 요즘에 그 배송비의 3.3%그 수수료 떼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 정보 다 설명할게요. 마지막 고객 혜택 광고예요. 요거 설정하나요? 설정하실 거야? 설정할 만한 거 그냥 다 설명 안 할게요. 설정할 만한 거. 복수 구매 할인. 두 개 사면 얼마 할인. 뭐 이런 거. 경쟁이 막 붙잖아요. 옆 사람이랑. 경쟁이 붙을 때는 이거 줄 필요가,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붙일 필요가 없어. 하지 마요. 근데 옆 사람이랑 경쟁이 붙은 거야. 이 자식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두 개 사면 1,000원을 막 할인해. 어? 막 그러면 그때 설정하는 거죠. 그죠? 경쟁 구도 안에서 설정해라.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마일리지 지급하는 거고요. 얼마 몇 개 사면은 할인하는 거고요. 나눔 쇼핑 기부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내가 기부했는데 지마켓 이름으로 기부가 되니까 그냥 저는 안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리스팅. 프리미엄과 포커스 똑같습니다. 11번가의 플러스 똑같죠. 자, 옥션의 프리미엄 플러스, G마켓의 포커스 플러스, 11번가의 플러스 똑같은 거야. 전시 상승 점수가 30% 업되고 얘는 20% 업되는 게 다른 건데 개념은 같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다른 점.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고 내가 이거 15일 안에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고 싶은 거야. 근데 프리미엄 플러스에 속한 부가 서비스가 선택되어 있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얘를 아예 처음부터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를 하는 건데 나는 프리미엄 플러스 전시 점수 30%를 좀 적용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처음부터 프리미엄 플러스를 적용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그래. 요건 15일을 설정했어. 포커스 플러스를 설정하면 체크가 되죠? 왜? 포커스 기간 내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30일을 하면 이 안에서 설정이 안 돼요 원래. 네,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등록하면 안 된다고 뜰 거예요. 왜냐면 이 기간이 얘를 초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5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강타님은 이거를 적용하시나요? 네, 적용은 하는데 저는 어디에 조금 초점을 맞추냐면 프리미엄이랑 포커스를 달아놓는 데에만 신경을 좀 씁니다. 네. 이 리스팅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시스템 시간에 내일이군요 벌써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설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봐요. 30일에 1,500원 그 다음에 3일에 1,500원 그러면 6일에 그 3,000원이어야 되는데 7일에 3,000원인 거잖아요. 15일에 6,000원이에요. 뭔가 기간이 플러스가 되죠? 30일은 네, 12,000원이에요. 결국에는 15일 단위, 30일 단위에서 일수가 조금 더 추가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같은 돈을 지불을 할 거면 4, 5 여기 말고 하려면 네, 그냥 7일이나 아니면은 15일 이게 낫다라는 거죠. 그쵸? 15일이 제일 합리적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불안하니까 일주일 정도만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금액들을 좀 보시면 된다. 금액을 좀 보시면 15일에 6,000원이고 그 다음에 30일에 12,000원이에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적용하면 16,000원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한 개 상품 코드 기준에 28,000원 들어가는 거죠. 그 프리미엄 플러스까지 포커스 플러스까지 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적용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내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등록하기 누르면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상품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상품 관리 쪽에 들어오셔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시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요거 네모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건 테스트라 들어가 보시면 내가 설정해 놓은 값들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그런 여부들을 다 확인을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수정 작업을 통해서 반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교환 반품 쪽에 탭을 옮기셔갖고 여기에 내 상품에 대한 교환 반품 안내, 판매자 정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설정한 것들과 이게 상이하냐 하지 않냐 이런 것들 이상한 점들을 찾으셔서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네 오케이 하시는 거고 그게 노출되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 이제 자고 일어나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들어가셔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노출은 키워드가 잘 맞춰지고 있는지 등등등을 보시면 좀 편안해질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센터가 이제 본사랑 소통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매주 주간 회의를 통해 갖고 업로드를 해드려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감정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될 확률이 좀 있긴 하죠. 저희 걸러서 보고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미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 감정의 토로를 채팅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네. 이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리스팅 부가 서비스 광고인가요? 네, 맞죠. 제니맘님. 그리고 그건 거의 필수로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필수인가? 뭐 이렇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물건이 팔렸을 때 전시상품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영역을 이동시키는 광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스팅 쿠폰은 그 쿠폰이 아니죠. 광고는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경쟁 구도라니까요. 그리고 HS님 웬일로 저한테 갑자기 깔끔하다 이런 깔끔하네요. 갑자기 칭찬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제이송님이 이제 웃음 치려다가 66 36 곱하기 물어본 줄 알고 제 지능 수준을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됐네요. 오늘 상품 등록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사담 타임을 좀 가질까요? 정신없이 제가 혼자 몰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저 퀴즈 안 냈네요. 그러고 보니까 퀴즈 내야 되는데. 세창. 자, 오늘의 질문은 그냥 딱 이거네요. 질문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거 돌릴게요. 그 사이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오늘 좀 소통하는 시간을 한 2분 드릴게요. 많이 드린 겁니다. 질문 퀴즈죠? 이거 퀴즈 퀴즈 적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니 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3번이라고요? 어지러운데. 제가 점점 젊어지는 것 같나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방부제 먹거든요. 한 3끼 먹고 방부제를 하나씩 꼭 먹어요. 퀴즈입니다. 받아야 하는 반품 배송비가 7,000원일 때, 네, 7,000원일 때 옥션은 반품 배송비 영역에 얼마를 기입해야 할까요? 오늘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네. 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을 채팅창에 입력하세요. 맞히시는 분에게 광고성 임원이를 드립니다. 네. 이 와중에 막 5번이요 막 이런 사람은 없겠지 진짜. 지금 5번 딱 하려다가 찔끔한 사람들,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이렇게 되죠? 네, 맞죠? 네, 맞네. 네. 상관없지. 초도가 뭐든 그건 상관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아깝다. 무슨 의미죠? 네, 4번. 네, 4번입니다. 정답이. 제일 먼저 얘기한 제니맘님 드리고요. 제니맘님 드리고 그 다음에 존댓말을 쓰신 이정수님께 드리고요. 4번이요. 굉장히 힙하시네요. 요. 그 다음에 웃고 계시는 분 4번 하하하. 네. 누구예요? 죽빈님.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3분. 웃고 계신 분이랑 힙하신 분이랑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신 분 이렇게 해서 드리죠. 3분을 드리고요. 내일 또 하죠. 제 얼굴이 굉장히 계속 보는 게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3종 선물 세트입니다. 네, 내일까지 해서 익숙하게 하면 연속으로 들으면 조금 더 뭔가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시스템의 이해라고 해서 그 랭크 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 랭크 순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신규 판매자면 반드시 오시고, 네. 그리고 내 상품 검색해 보시고 주목할 만한 상품이나 영역에 어떤 리스팅의 순서가 배열되고 있는지, 왜 이건 이럴까, 이런 의문점을 좀 담아 갖고 오시면 내일은 좀 재밌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내일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